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한동훈 테마주가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DTNC R로 펀더멘탈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 DTNC R로의 이성규 사회이사가 73년생이고 서울대 법대 동문입니다. 한동훈 장관하고. 근데 이게 뭐 며칠 좀 급등을 하다가 오늘은 이 이제 최대 주주거든요. DTNC R로의 최대 주주인 DTNC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부방도 좀 급등을 했고 나머지 종목은 뭐 그렇게 급등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분이 이제 뭐 현재도 재직 중이고 임기 만료일이 25년까지. 그러니까 뭐 맞긴 맞죠. 퇴직자도 아니고. 그래서 최근에 본 기사로는 뭐 100% 이제 정치로 뛰어든다. 뭐 총선에 나가는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나갈 것 같고 이제 뭐 100% 굳혔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그 배우자인 진은정 씨가 이제 봉사활동하는 게 사진에 찍혔죠. 이 부인도 뭐 고등학교 후배고 서울대 법대 후배 김앤장에 지금 재직 중이고 어 그래서 법무부 장관 후임자 검증에 들어갔다는 루머도 있고 그래서 뭐 강남에서 출마할 거냐 아니면 종로에서 출마할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강남은 너무 이제 뭐랄까 뻔하지 않냐. 당선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이명박 대통령도 여기 출마를 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종로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한동훈 장관급이면. 그래서 근데 이제 패배하게 되면 또 이게 타격이 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출마 소리 돌다가 왜 늦추는 게 이게 뭐냐. 몸값 올리기 전략이다. 함께 다른 장관하고 함께 교체되는 게 이제 뉴스 기사에 나오면 존재감이 떨어진다. 이제 그 여론 전략을 치밀하게 이제 짜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뭐 기사가 났었는데 한 장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출마 시점을 조율 중이다. GTNC 아로라는 기업은 2017년도에 설립이 됐고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작년 11월에 상장을 해서 238억 자금 조달을 했고 CRO라고 합니다. 그 비임상 및 임상 시험의 용역을 제공하는 풀 서비스 CRO 기업. 뭐 제약이나 바이오 벤처 쪽에 그러니까 위탁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벤처 같은 경우에는 인력도 얼마 없고 그러니까 역량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큰 역할을 맡는 거고 제약사에서 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비임상 및 임상 시험을 하는 건데 비임상이 뭐냐? 전임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안전성을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약 후보 물질을 사람에게 사용하기 전에 동물에게 사용해서 이제 부작용이나 독성 효과 등을 알아보는 시험이다. 옛날에 바이오 열풍 때 참 이런 공부했었는데, 그러니까 국내 유일의 풀 서비스 CRO 기업이다. 풀 서비스라는 거는 비임상과 임상까지 하는데 임상 일상까지 하겠죠.
2상, 3상까지 하면 비용이 이제 너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풀 서비스 매출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약 30% 정도 되고요. 그 CRO라는 거는 컨트랙트 리서치 오거니제이션 리서치를 이제 계약해서 위탁 대행해 준다는 거죠. 의약품을 개발하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업체 뭐 여기저기서부터 개발 단계에서 위탁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객관적 시험 결과를 전달할 역할을 한다. 아직은 이제 외국 업체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대 주주는 DTNC고요. 이게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 41%를 들고 있고 그럼 DTNC의 최대 주주는 누구냐? 박채규 이제 대표이사가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제 지배를 하고 있고 현재 DTNC RO 대표이사고요. 61년생이고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 LG전자 출신이고 일본 회사 부사장을 역임을 했었고요. 작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보면 임상이 42%, 나머지는 안전성, 분석, 효능 이렇게 비중 순으로 되고 고객사별 비중, 제약사가 40%, 바이오벤처가 60%. 근데 이제 올해는 바이오벤처 비중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경기가 어려우니까 돈이 없는 거죠. 비용을 줄이는 거고. 19년부터 CAGR은 61.2%다. 엄청나죠. 106억에서 440억까지. 이익률은 이제 10%가 좀 넘는 수준이고, 법 제도 변경에 따른 수혜다. 생동성 시험이 급증을 했다. 그래서 제도 변경에 따른 수혜라고 봐야 되고, 18년에 뭐 임상 검체 분석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매출을 본격화했고, 2020년에 뭐 또 그 생동성 시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성장이 가속화됐다. 그 장기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섣불리 이제 뭐 지를 수는 없고, 근데 이제 테마주니까. 근데 올해는 실적이 부진했다. 3분기까지 매출이 22.5% 감소했고 영업 적자는 41억이다. 그러니까 업황이 부진하고 전방 산업이 부진한 거죠. 고객사들 고정비 부담과 제도 변경 수혜 종료 이것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고객사 중에 특히 이제 바이오텍이 고금리 때문에 이제 자금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개발비 감소. 근데 미국 바이오텍은 또 뭐 현금이 많다고 하는데 한국 CRO에 뭐 맡길 리는 없으니까요. 그 인력이 증가했다. 3Q 기준으로 277명. 상장 전보다 86명이나 증가했다. 그래서 효능평가센터나 안정성평가센터를 확장 오픈했다. 그래서 효능평가센터는 캐파가 150억까지 늘었고 안정성은 280억. 근데 이제 내년에는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다. 다시 성장 사이클로 진입을 했다. 뭐 캐파를 증설을 했고 24년 상반기에 국내 유일의 PK/PD 약물동태 양력학 센터를 오픈을 상반기 예정이고요. 캐파 400억.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는 거죠.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제 자금의 그런 그 조달도 용이해지고 이러니까 이제 좀 투자를 하겠죠. 바이오벤처가. 그 성장성을 보면 중요한 건데 24년 상반기에 PK/PD 센터가 오픈하는데 연간 캐파가 400억 규모다. PK/PD가 뭐냐? PK라는 건 약물 동태. 약물이 몸속에서 흡수 분포 후 혈액에서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과정 실험. PD라는 거는 인체 내 생물학적 과정이 약물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설명하는 거다.
연간 캐파 400억 규모니까 뭐 작년 3분기까지가 333억. 그 작년이 440억이 최고였는데 두 배가 되는 거죠. 내년에 이제 물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두 배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단백질 관련 분석 시험 시장이 500억 규모인데 대부분 이제 해외 시험을 의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시장에 뛰어든다는 거고요. 5월 달에 207억 규모의 시설 투자 계획을 공시를 했고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된다. 그래서 뭐 정치 테마주로 급등을 했는데 정치 테마주도 펀더멘탈이 되는 기업을 해야지 안 그러면 뭐 갑자기 막 뭐 거래 정지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을 살펴보니까 괜찮은 기업이었다. 작년 11월에 공모가가 이게 이제 뭐 무상증자를 했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17,000원이었는데 증자를 했으니까 8,500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총으로 1,073억인데 현재 공모가 하회 한 수준이다. 그래서 뭐 당연하죠. 대부분 공모가를 하회하니까. 그래서 뭐 테마주니까 뭐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없고 펀더멘탈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